이번이 기회입니다. 이준석 똥 묻은 정치인들 짜이찌엔하고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새 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하던 재섭서가 20명 데리고 이탈한다 라면서 한동훈 따라쟁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흔들기에 밖에서 이준석이가 리모트 컨트롤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민의힘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새로 태어나야 할 때다라는 거죠. 자,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가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요,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그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인데요. 요즘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음을 소장파들의 건전한 비판이다라고 조중동이 빵빵 띄우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힘자랑에 가깝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연판장 돌리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라는 압박을 키우고 그 흐름과 동시에 뭔가가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재섭서는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내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합니다. 지도부가 미온적일 경우 20명 이상 단체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양지 판독기죠, 또는 정치 풍향계다라고 불리는 그 배현진이가요, 뭐라고 빼북에 글을 올렸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야들 있잖아요. 한빠, 준빠들이 이 당을 흔들고 싶은데 당심과 민심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달아올랐다. 조급증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배현진 글 때문에 이 윤리위에 징계해야 된다라는 청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사실상 개딸보다 더 저급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적었느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호개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제 올라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 진짜 욕 나오죠. 저 이거 보면서 천박한이라는 단어를 감히 천박한 배현진이가 쓴다라는 게 참으로 우습습니다. 자,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개딸들보다 더 저급한 말들로 내부 총질을 해댔습니다. 이 배현진은요, 저는 이번이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그렇겠지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지역구 국민들이요, 어떤 때 보면 이 내부 총질을 하고 어떤 때 보면 준석이 빠했다가 어떤 때 보면 한빠도 했는데 또 어떤 때 보면 김정숙도 공격하고 도대체 얘 정체가 뭘까?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뭔가 일은 하고 있네.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완벽히 본인의 이 정치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거 우파 아닙니다. 이거 좌빨입니다. 이거는 좌파라고 밖에 볼 수 없죠. MBC에서 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치판에 기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MBC에서 이 팽을 당했기 때문에 우파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났죠. 우파라서 이 MBC에서 팽당한 게 아니라 배현진이라서 MBC에서 팽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론이 떨어지네요. 자, 저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당대표를 꺾기 위한 사과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좌파리들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위선을 감추는데 잘 쓰고 있죠. 지금 이것들은요,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 장동혁 당대표 지도부를 꺾고요, 공천 지분 장사하기 위해서 계엄 사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좌파리들이 쓰는 공정과 상식과 이 위장 보수들이 쓰는 계엄 사과가 이코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잘 안 먹힐 겁니다. 김종인 할배의 찌끄레기, 이 김재섭이나 이준석 똥 찌끄레기들, 그러니까 김용태나 양양자나
요즘 국민의힘 당원들 2030 청년들이요 이미 개파의 힘자랑 정치 학습했습니다. 어디가 진짜 싸움이고 어디가 자리 싸움인지 빠르게 판단이 끝났다라는 거죠. 조중동이요 아무리 중도파리하고 사과 프레임을 끌어다 써도요 당심과 청년 보수는요 예전처럼 쉽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연판장이요 20명이든 뭐 200명이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거친 말로 판을 흔들어 제껴도 당원과 국민들이 보는 건 딱 하나죠. 보수의 재건, 자유민주주의의 재건. 그런데도 윤과 결별을 해야 산다. 장동혁은 너무 강성이다.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중도를 끌어안아야 된다. 뜨신 보수, 차가운 보수 이런 얘기 반복한다라는 건 정치판을 더럽히는 거죠. 이제 이 국민들에게 완벽히 지워질 겁니다. 정말 개혁신당이 답이다라고 믿는다면요. 연판장 20명 이거 뭐 국민의힘 안에서 뭐 풀지 말고 당 안에서 판 깨고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깔끔하게 짐 싸가지고 이 개혁신당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일을 왜 내부에서 똥치를 하냐라는 거죠. 장동혁 체제가 버티고 끌고 가려는 거는요 인기 투표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지고요 프레임으로 정적을 봉인하는 시대에 체제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 총재까지 포함된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겁니다. 장동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인데요. 왜 지금 연판장 들고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지, 장동혁이 흔들리면 국민의힘은 왜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의 핵심은요. 중도파리, 뜨신 보수, 차가운 보수가 아니라 원칙과 단결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요 연단에 올라서 우리 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다 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는요 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곳곳에 방송에 나와서 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키보드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우파 유튜브 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만 중국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위선, 뭐 환율 좀 민감한 거 있죠. 경복궁 담덩 이런 거 얘기하면요 고발되고 수익과 광고 제한이 붙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요 경찰청의 통신조회를요 매달 받았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30만 유튜버가요 이 정도다라고 하면요 아마 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가요 이런 억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 한 줄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고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고 이 장동혁이 지금 버티고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한 번의 클릭과 댓글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요 투어를 하면서 이재명 탄핵에 불씨를 지핀 장동혁에게 공개 사과 압박하고요 연판장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왜일까? 그거는요 뭐 단순합니다. 선거 때문입니다. 고로 이것들은요 국민, 민생,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들이 지금 연판장을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요. 민주당은 뭐 대대적으로 또 잔치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김재섭이 재섭서는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20명 이상 행동에 함께 나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죠. 한동훈이 꽂아놓은 사람 손으로 한번 보태보니까요.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것들 들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창당을 해가 그쪽으로 가든지 그게 맞다라는 거죠. 왜 안에서 안전빵으로 세비 받아 먹으면서 국회의원 나으리다 라면서 대접받으면서 이지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재섭서 김재섭은요 이준석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에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는 서울시장도 이준석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이름들 나오면 항상 뭐 자주 시시때때로 별을 보던 김종인이 나오고요. 그 김종인과 함께 뭐 비단 주머니를 이야기했던 명태균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에서요, 사과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정치의 기술이 되는 순간 그건 반성이 아니라 뭐 권력 투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가는 데마다 절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겼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뻔뻔하게요, 당원들 모아가지고 당심 지지층 견고하게 해가지고 그 힘의 논리로 중도층까지 흡수한 민주당이 이겼죠. 그거다라는 겁니다. 당대표가요, 대여 투쟁하고 정권에 대한 심판 국면으로 끌고 가는 이 순간에 사과에 대한 카드를 던지면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도덕 심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프레임을 갖고 장동혁 당대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게 뭐 당대표의 책임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여 투쟁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지도부 흔들기 쇼로 내부에서 발목 잡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을 위한 사과가 아니라 당을 묶고 세우면서 지도부를 꺾겠다라는 겁니다. 장동혁은요,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체제 전쟁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판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장동혁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해서 중도표를 구걸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중도 정치의 무관여층이 지금은 나를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건 국민의 힘이구나 라고 해서 국민의 힘의 매력을 느껴서 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면을요, 체제의 문제로 보고 끝까지 버티며 싸우자라는 겁니다. 장동혁을 보면요, 좀 외롭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이분을 떠올리는데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거 눈물 터지는 포인트 아닙니까?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곤욕을 치르시고 사저로 복귀하시고 많이 피곤하셨는지 몇 날 며칠 밖으로 나오시지 않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산책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산책을 하시면서 입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꽃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르는 새를 보면서도 뭐 혼자 말씀하시고 강아지들하고 산책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말이 되면요, 이 사저 밖에서요, 이 많은 국민들이 누군가 뭐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윤 어게인을 외치고 태극기를 매일매일 흔들고요. 사저 앞을 지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좌파들의 공격에 정말 잘 버텨왔구나. 정말 뱃속에 똥 빼면 부처다라는 말이요. 딱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의 장동혁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을 버틸 수 있도록 장동혁을 더 외쳐야 되는 거죠. 보수는요, 지금까지 늘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밖의 공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분열로 무너졌다라는 거죠. 연판장과 공개 사과, 압박은요, 표면상 반성과 쇄신이지만 실제로는요, 전열을 흐트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기다리는 그림들은 똑같죠. 국민의힘 스스로 자기 편을 악마화하고 자기 대오를 갈라먹는 장면. 요거 잘한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 순간 상대는 숨 돌릴 시간을 벌고 또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시스템부터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꼬라지들이 왔다라는 거죠. 연판장 20명 이거 한번 보시면요. 뭐냐? 공천이 무너졌고 당원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개파 정치는요. 어디서부터 완성될까? 그건 공천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한동훈이 당대표에 들어가가지고 한 짓은 뭡니까? 지사람 꽂아 넣었다라는 것뿐이죠.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핵심이요. 이겁니다. 뭐 토론이 부족하다, 청년 정치를 외면한다. 이거는 뒤에 일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당원의 상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공천을 굴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뭐 아리니 뭐시니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 잔다, 김종인 찌끄레기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또아리 틀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민적 외면을 받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서초, 강남, 송파, 대구 이 유리한 지역에요. 당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땀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 안전지대에서 클 수 있도록 당이 보호하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 경력이 짧거나 특정 라인이 먼저 들어오는 모양새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죠. 강남, 송파, 서초, 강남 3구죠? 거기에 꽂힌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 윤희수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0.5선입니다. 그런 0.5선이 여의도 연구원에 처박혀가지고 연구원장 하면서 한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고 비상계엄을 사과를 해야 되고 목소리 높이다가 국민들에게 외면받았죠. 배현진 뭐 천박하다느니 자, 유경준, 고동진, 박수민, 김근식, 신동욱, 박정훈 등등 하나같이 비상계엄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핵관 기억나시죠? 이거 프레이밍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요 윤핵관이다 라면서 기존 3선 이상의 국민의힘 정치인을요 이 윤핵관으로 프레이밍하면서 악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쳐내고 그 자리에 이핵관들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준석이요 성상납 때문에 윤리위 징계하고요. 탈당까지 갔습니다. 왜? 당원들과 국민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여성들 지지율 0% 무슨 일이 있어도 이준석만큼은 뽑지 않겠다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가사범의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에 형수의 중요 부위를 찢는다라는 이재명보다 더 큰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준석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탈당하고 한동훈이 기어 들어왔죠. 그 한동훈이 기어 들어온 자리에 지금 거론됐던 이 사람들이 한바로 몸을 갈아탄 사람들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늘 공천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요 지금의 이꼬라지가 났다라는 거죠. 대구, 울산, 부산 유리한 지역구에 우재중 같은 거, 김상욱 같은 거, 정성국 같은 거 듣보잡 공천한 게 한동훈입니다. 심지어 정성국은요 선거 사무실도 없이 공천됐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죠. 여러분들 김여령 기자 생각나십니까? 2019년에 문재인이가 신년 기자회견 할 때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 질문을 했을 당시에 여론이 긍정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예령 기자가 몸담고 있던 경기 방송이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일하던 김예령 기자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등 자르고요. 서명욱, 정영욱 같은 듣보잡을 구겨넣은 게 한동훈입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허탈감 컸죠. 김여재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역사상 비례를 2번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김종인 할배와 김예지입니다. 이번에 김예지 같은 경우는 한동훈에 반짝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요. 반대로 현장에서 뛰던 인사들 컷오프 되고요. 비례에서도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단들이 반복되면서 이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평일까? 아니죠. 당원 주권이 무너지는 자리에 늘 개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파가 들어오면요. 그 다음은 뭐냐? 연판장이다 라는 거죠. 바로 본색이 드러났죠. 연판장 정치의 본질은 이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세를 과시하는 거고요. 토론이 아니라 줄 세우기고요. 혁신이 아니라 자리 싸움이다 라는 거죠. 국민의힘이요. 이번에 새로 태어나려면요. 정치 기술자들 아니고요. 정치 전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보수의 전사,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말싸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밀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민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세우기 위해서 컷오프 시킨 김소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과 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처절한 상황을 지금 알리고 있는 민경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정통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친중 좌빨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뭡니까?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요. 이렇게 전사들이요, 지금 국민의힘에 포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준석 똥 묻은 것들은 다 제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요, 이준석 똥 묻은 것들이 몸을 갈아타지를 못해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다, 청년 보수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이름을 걸고 설치고 있는데요. 이준석 똥 묻은 것들은 이제 새로 태어날 국민의힘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거는요, 누구,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리셋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특정 인물의 호불호가 아닌 겁니다. 법치의 붕괴를 막아야 되고요. 프레임 정치를 깨부셔야 되고요. 경제, 안보, 동맹, 이 정상 궤도에 한국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국가 정상화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이렇게 영판장 돌리고 지도부 흔드는데 에너지를 쓰면요, 대외 투쟁은 꺼지는 겁니다. 메시지는 흐려지는 거죠.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또 국민의힘 시작이네. 아무튼 국민의힘 지그들 자리 싸움 한다라고 지들끼리 머리 뜯고 싸우네.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탈당이 또 일어나고요. 2030 보수 우파 청년들은요, 마음 둘 곳을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독이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결론은요, 당을 리셋시키려고 하면요, 말로만 혁신을 외칠 때가 아니라 유리한 지역구에 낙하산 공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경선 룰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적과 검증을 중심에 둔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날 때 장동혁이 맞고 틀리든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 당의 중심을 잡고 대오를 유지하고 원칙을 세우면서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보수는요, 사과한다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인정받고요, 행동으로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준석 똥 묻은 정치인들 짜이찌엔하고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새 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181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일도 사친 이재명 탄핵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